경기도가 옥정 포천 광역철도 109에 대해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7호선 양주 옥정에서 포천 연장은 내년 사업계획 승인 착공을 거쳐 20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13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국도 3호선 입체 연결로 설치된 6개 사업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유치 등 경기 북부의 새해 발전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를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무형유산 등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 북부의 새해 발전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조성하는 이른바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올 한 해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를 신설 또는 개편해 각 분야별 기업들을 원스톱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등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 북도 자치도를 만드는 첫 걸음은 저는 경기 북부의 비전을 만드는 길이고 경기 북부의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부에 해당되는 시군마다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모임에 참석한 최근수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9일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109에 대해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109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환승정거장 1곳, 본선 환기구 4곳을 설치합니다. 경기도는 109 발주를 시작으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209와 309도 순차적으로 발주해 하반기 중 309 모두 기본 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7호선 양주 옥정에서 포천 연장은 내년 사업계획 승인 착공을 거쳐 2029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13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천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모두 12개로 신규 사업 18억 원, 기존 계속사업 114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국도 3호선 입체 연결로 설치 사업,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군은 관광, 농업,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용역과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를 포함한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죠. 소중한 우리 무형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데 또 한 번 자부심이 커지는데요. 사단법인 양주 별산대 놀이 보존회 석종관 회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주 별산대 놀이 보존회장 석종관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가면국 중에 연극적 볼거리가 풍부한 가면극이라고 하던데 양주 별산대 놀이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양의 뮤지컬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탈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탈춤은 노래와 춤,
음악과 연기가 모두 함축된 그야말로 종합예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네스코 심사에서 높이 평가돼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양주별선동리는 연이되는 주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이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의 춤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양반들의 실패를 고발하고, 파괴한 중돌의 그 방탕한 생활,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을 담긴 고달픈 생활상, 이렇게 해서 살기 힘들어하는 딸을 팔아야 하는 인신매매 등으로 피로 애락이 녹아있는 우리의 대표적 서민극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식에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탈춤을 중국의 문화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그치가 아닐 수가 없죠. 의식주와 생활 그리고 문화가 엄연히 다르고요. 우리를 변방의 소수민족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리랑도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는 중국의 야욕을 허용하지 않을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안은 양주시의 자랑인 이 별산대 놀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대째 양주에서 좀 명맥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시는지요? 지원책이라는 것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원이 약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단체 몸을 담으려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예 하려고 하진 않고 있죠. 벌써 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부 지원은 별 진척이 없습니다. 세계가 인정해준 때를 발판으로 지원책이 향상되면 중국의 문화 침략 야욕도 막고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통 문화 예술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는 낡은 제도를 개선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 보존회 석종관 회장이었습니다. 9일 저녁 8시쯤 포천시 서른동의 한 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은 근처 다른 공장으로 번졌고 건물 10개 동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에 걸려온 119 신고는 약 253만 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경기도 119 신고는 253만 744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4.8% 늘었는데요. 이 중 출동 신고는 109만 9,7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출동 신고 중 구급 신고가 75만 54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신고와 화재 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천군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곡전통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2년간 국비를 포함해 모두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테마형 관광시장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천군은 오는 2024년까지 특화 상품 개발과 디지털 시장 기반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특히 구석기 축제와 연계한 문화 상생 사업을 추진해 전국 전통시장을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육군 1군단과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전투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군은 안전하고 청결하게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주시 주둔 군부대 장병들은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의 날 행사를
공공체육시설 17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시가 가능동, 밀락동, 낙양동과 자일동 등 4개의 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시에 남아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1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